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친필 서신을 보내 내년 1월에 귀국하면 찾아뵙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 총장의 이번 행보를 놓고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성교 YTN 개건 해설위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어는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정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돌아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지금도 나를 잊지 말아요. 모든 책임지고 당 대표직에서 대표직 내려놓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오히려 더 바쁩니다. 대표 때는 다들 연락이 안 와서 이해를 해주시다가 지금은 연락 안 가면 섭섭해 하신다고 해서 더 바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월 1일부터 대남 여행 해가지고 미리 체력을 좀 기르셔야겠습니다. 기본 체력이 되시니까. 술만 안 먹으면 괜찮아요. 대권 주자들은 아무래도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려운 거겠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JP 서신이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왜 이 시점에서 내년 1월이라고 명시한 서신을 보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5월달 한국을 방문하고 난 이제 2달이 딱 지났습니다. 예. 지금쯤이면 잊혀질 타이밍인데 예. 이때쯤 다시 한번 본인의 이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필요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서신을 김종필 전 총리 쪽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반기문을 지지해주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반 총장이 지금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제 우리 국내 문제하고 엮여 있는 거 생각하면은 작년 8월에 원래 방북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확정까지 됐다가 뭐가 이제 날짜가 안 맞아 한 번 미뤄진다, 두 번 미뤄진다라고 하다가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뭐 확 넘어가 버렸죠. 네. 그리고 올해 5월 제주도에 왔을 때도 뭐 통일 남북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예. 해가지고 반 총장이 아무래도 외교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 마케팅을 한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최고로 경색된 상황이고 예. 당분간은 뭐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반 총장으로서 뭔가 이제 자기 공간이 없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보면은 브렉시트를 비롯해가지고 각종 테러, 터키 뭐 쿠데타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터지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차기 총장에 대한 1차 투표가 이제 유엔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급함이 느껴진 거 아닌가. 예. 그런데 이런 행보가 저는 이제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게 또 이제 국제 언론들한테 이제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럼 세계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 반기문 총장은 한국 정치 뭐 내년 대선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기존에 들었던 비판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편지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일상적인 안부차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지난번 뭐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상적인 인사도 있고요. 뒷장을 보면 내년 1월에 뵙겠습니다. 네.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했거든요. 김종필 전 총리에게 어떤 역할을 좀 부탁하는 거죠? 예,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예.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원래 12월 31일 날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과연
1월 달에 바로 한국에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이게 그 논란거리가 예. 되어 왔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짐을 정리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나면 아마 한 1월 말 2월 초가 될 텐데 본인이 1월 달에 들어오겠다는 시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두 가지는 두 번째는 김종필 전 총리에게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인이 앞으로 정치 행보, 대선 출마하려고 하니까 김종필 전 총리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내포돼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1월에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 이 뜻이 이제 이 서신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김종필 전 총리 지난 5월에 반기문 총장이 한국을 찾았을 때 회동을 했었는데요. 회동 후에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10년간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설명을 드렸고 김 총재님께서 아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신다. 열심히 마지막까지 임무를 잘 마치고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비밀 얘기만 했다. 그러면은 그 반기문 총장 그 대권 출마 이런 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얘기할 만 할 건 그것뿐이야. 네, 비밀 얘기를 했던 사이고요. 이번엔 또 외교 행랑을 통해서 또 서신을 보냈습니다. 전화해도 되고 뭐 우편으로 해도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생각에 왜 외교 행랑을 이용했을까요? 글쎄요, 왜 뭐 편의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예. 모르겠고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엔 대표부에서는 외교부 훈령에 대사가 판단하면은 공적인 일이라고 판단하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만 예. 그보다 상위 규정에 있는 대통령령을 보면은 이 외교 행랑과 외교관은 특정 뭐 집단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반 총장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국제적인 이제 원로 인사, 뭐 국제적인 NGO 같은 거 운영한다면은 이런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만은 네. 만약에 대선 주자로 나올 경우에는 예. 이런 게 또 이제 시비거리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유엔 대표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그 이해찬 전 총리가 반기문 총장하고 면담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뭐 안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해찬 전 총리 쪽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유엔 대표부, 그러니까 유엔이 아니라 한국 유엔 대표부를 통해 가지고 그 면담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예. 그럼 이런저런 것을 보면은 한국 유엔 대표부가 뭔가 반 총장의 유엔과 관련된 공적인 일이 아니라 한국 정치하고 관련된 일들을 뭐라고 할까요? 좀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이런 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좀 시비거리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외교 행랑은 이제 공식적인 외교부의 통신 채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데 아무래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윤 실장 말씀하신 대로 주 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아무래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그 활동과 역할을 일부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내용을 보면은 보도된 내용에 아무래도 한국 그 대표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관례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만났던 사람에 대한 사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크게 비밀이 없으면은 인편을 통해서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이제 방식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과 관련해서 김종필 전 총리의 역할을 상당히 이제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어떤 점을 좀 요구하는 걸까요? 본인은 이제 충청권을 아무래도 시작으로 해야 될 예.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좀 밑자락이 깔려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반 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뭐 친박 진영, 청와대하고 이제 어떤 파트너십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친박 진영이나 청와대 형편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쪽하고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좀 김종필 전 총장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런 면이 있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야당하고 그때 이해찬 전 예. 총리하고도 관계가 뭐 삐그러졌었기 때문에 할 데가 없기 때문에 부담 없는 쪽.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있으면 우리 뭐 안철수, 김무성 이야기도 할 테고 새누리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제 전당대회 국면이지 않습니까? 예. 정치의 시즌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 총장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존재감을 한번 부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부담이 없고 그 상대 측에서도 긍정적인 사람을 꼽으라면은 예. 김종필 전 총재다. 뭐 이런 판단이 없었을까 싶습니다. 속으로 이제
나를 잊지 말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텐데 앞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금 뭐 한국에도 없기 때문에 이슈를 지속해서 만든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본인도 좀 스스로 고민이 있을 것 같죠? 네. 아까 우리 윤 시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선 후보라는 거, 대통령이라는 것은 정말 막중한 책임과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사람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마음이 너무 앞서서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네. 본인이 이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발전한 국가 또 발전하지 못한 국가,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본인이 스스로 잘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또 대통령이 만약에 되신다면 국정 운영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청와대 수석 많은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인재들을 본인이 짬을 내서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이런 조급한 이런 행보, 서신, 또 메시지보다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내년 이렇게 1월에 보여집니다. 와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사전에 좀 준비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김무성, 안철수 두 여야 전 대표도 지금 대권 몸풀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연장에서 서로 만나서 또 화기애애하게 또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동병상련 사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뭐 그런 부분이 예. 있겠죠. 두 사람 다 대권 주자고 현재는 그 일선에서는 조금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 또 세 번째 공통점을 보자면은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친박, 그러니까 이제 여권의 주류 세력과 대립하는 모양새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친문 세력이라는 이쪽이 주류 아니겠습니까? 그 주류를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 입장인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겠죠. 네. 둘이 오늘 만나서 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이렇게 굳이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8월부터 배낭여행한다, 민심 청취하려고 한다. 안철수 전 대표가 체력을 기르셔야겠네요 하다가 원래 뭐 기본 체력이 되시니까 하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술만 안 먹으면 괜찮죠 라고 이렇게 서로 이제 농담도 주고받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앞으로는 최대 경쟁자겠죠, 둘이. 네. 예. 두 분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직 책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학교 강연하고 축사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그 김무성 대표가 그 대표하고 있는 PK 부산 경남 지역과 또 호남 간의 내년 대선에서 연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개헌론을 매개로 해서 아마 지역 갈등을 타파하기 위한 PK 지역과 호남권 간의 연대, 그렇게 보자면 오늘의 이 만남과 대화는 상당히 내심에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로 좀 신경전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주대학교에서 좀 우연히 만난 걸로 알아요. 별도의 강연 일정이 있었는데 이 행보는 김무성 대표한테 그래서 조금 더 플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요? 김 대표가 지금 보면은 과감한 중도화 전략을 걷고 있거든요. 뭐 새누리당이 너무 극으로 가서는 안 된다. 뭐 저출산 부분에 대한 게 중요하다. 노동 문제 중요하다라고 기존 입장하고 좀 다르게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좀 그런 이미지가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히 서는 것 자체가 이제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이 다른 주자들하고 친박, 비박 뭐 이런 이야기하는 뭐 녹취록 논란 이런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런 장면에서 카메라에 잡히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어디 있는지 상당히 좀 챙겼다 이런 얘기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이른바 정중동 행보, 조용히 강연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좀 이슈화시킬 일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다른 뭐 김무성, 문재인 이런 사람들보다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그분들은 좀 당에서 홀가분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개파라는 게 있고 다른 의원들이 많지만은 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결국 자기가 물러서 있더라도 이걸 끌어올릴 책임은 결국 안철수 전 대표한테 있는 거거든요. 좀 누구한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물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워낙에 노련하게 당무를 운영합니다마는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안철수 전 대표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이제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반등의 기회도 좀 있을까요? 뭐 지금 보면은 상황이 되게 안 좋았을 때도 그 확인됐던 게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뭐 한 자리 숫자 뭐 5% 이렇게까지 탈당 전에는 떨어졌었는데 이번엔 그래도 한 10%, 12%, 13% 선에서 이제 버티는 힘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저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상당히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뭐 녹취록 의혹, 또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답변을 다 피했는데
유난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강조했던 얘기, 이른바 좀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가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우선 좀 늦었지만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새누리당 안에 비박은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내가 선거대책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비박에 들 수가 있어요? 모두가 친박인 상황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비주류로 표현해달라고 부탁하고 싶고 나는 비주류입니다. 주류와 비주류 성격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후보들이. 그래서 나는 또 주로 비주류 성격의 후보들이 당을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중에서 1등한 사람 밀겠다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생각이죠. 네, 용어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비박 좌장이 아니라 비주류 좌장인가요? 비박하고 비주류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이제 비박, 친박이라 하면은 뭐 예.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이제 그룹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류냐 비주류냐 문제는 주류라는 것은 책임을 지고 있는 당 대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이라든지 책임을 지고 있는 쪽을 주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쪽을 비주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 김무성 대표가 친박 비박 없다 그러면서 또 주류냐 비주류냐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계파 갈등을 일으킬 상당한 많은 그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 있습니다. 또 본인이 전 대표로서 지난번 4.13 총선에서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는데 다시 이번 전당대회 때 자기는 비주류로서 1등할 후보를 밀겠다. 이것도 굉장히 개파적인 발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대표로서 책임이 있으면은 당이 전당대회에 가야 할 원칙과 방향,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는 사람을 밀겠다 해야 되는데 비주류를 밀겠다, 또 1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또 새누리당이 개파 갈등으로 끌고 가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많이 보여집니다. 서 원장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 게요. 가만히 최근에 한 1, 2주 동안 김무성 전 대표의 이제 메시지를 보면은 책임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친박 비박은 박 대통령 중심이지만은 주류는 이걸 운영해 왔던 사람이고 비주류는 힘이 없던 사람이다라는 뉘앙스를 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대표를 지냈지만 힘이 없는 사람이다. 왜 얼마 전에 그 영등포에서 한 1,500명 모였을 때 그때도 메시지가 지난번에 공천을 좌지우지했던 잘못된 사람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나는 대표였지만 힘이 없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책임론에 벗어나려고 하고 그 총선의 책임을 결국은 주류가 뭐겠습니까? 뭐 친박 아니겠습니까? 친박한테 넘기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는 이제 대권 주자로서 다시 발판 마련하겠다. 그런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비주류입니까? 비박입니까? 그게 뭐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박이 퇴조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이 김무성 대표를 뭐 주류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시 비박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비주류 중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돕겠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고요. 이런 가운데 이른바 친박의 좌장이라고 하는 서청원 의원은 또 친박 모임을 하겠다. 대규모 한 50여 명 모인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네, 아마 그 서청원 의원이 이번 그 전당대회 출마 여부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녹취록 사건이 파문이 일어나면서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본인에게 조언했던 사람, 또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저녁을 한번 먹자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시점이 그 7월 29일 날 전당대회 후보 등록 날입니다. 그 전전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개파끼리 모임해서 특정 후보를 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란의 소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또 개파적인 모임과 움직임이기 때문에 아마 취소하는 게 당의 이번 전당대회 화합과 통합과 쇄신하는데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데 서청원 의원 측에서는 뭐 김무성 전 대표는 1,500명이나 모았는데 50여 명 모이는 게 뭐 문제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 의원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김성회 전 의원에 대한 녹취록 파동과 관련해가지고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도 더 이상 뭐 참고 있지 않겠다. 뭐 음습한 공작 정치의 냄새가 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액션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과연 지금 서청원 의원이 50명 모이라고 한다고 해서 친박이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이 그 자리에 다 갈 것인가? 예. 그럼 그 자리에 가는 건 가는 건데 가면은 네. 뭔가 뜻을 모아야 되는데 뭐 예컨대 지금 홍문종 의원이 대표로 나오니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최경환 대신에 서청원 대신에 홍문종이라도 우리가 밀자라고 할 수 있을지. 예. 그리고 섣불리 모였다가는 반대, 비박, 비주류가 오히려 더 결집할 수 있는 명분도 주기 때문에 예. 저는 저 모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비박이 모이는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셨는데요. 서청원 의원이 친박 의원들 모여라 했다고 하니까 이른바 비주류라고 하는 김무성 전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류 세력이 일종의 모임 회동을 하면서 이제 세력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 또 다른 그런 반대급 비주류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활성화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회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묻지 마십시오.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일인 것이 일이 시작이 되면 그것도 반작용이 반드시 있는 거 아니에요? 공을 던지면 반드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 되면 여기서 또 모이자고 하겠지. 그러니까 거기 휩쓸리고 싶은 생각 없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뭐 내가 참여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당분간은 좀 멀리서 있겠다는 생각. 닭이 먼저냐 네. 달걀이 먼저냐인데 예. 김무성 대표가 아까 우리 윤 실장님 말씀한 7월 14일 날 전국에서 1,500명을 모아서 대부분 다 버스로 왔을 겁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 취임한 2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새 과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접적으로 대선 출마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는 할 말을 하겠다. 싸울 거는 싸우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청원 의원이라든지 친박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김무성 의원이 새 결집을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우리도 예. 모이자. 예. 이런 김무성 대표 말대로 반작용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파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친박과 비박의 기싸움, 뭐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무성 전 대표는 이런 전당대회 앞서서는 뭐 현실 정치와 좀 떨어져 있고 싶다고 했는데 자신의 대권 행보는 지금 상당히 본격화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안철수 전 대표 옆에서 뭐 배낭여행, 청년 이런 이야기 할 때 표정하고 예. 저 표정하고 되게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김무성 전 대표의 마음은 이제 그쪽에 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전당대회에서 친박이 힘들어 보입니다만은 만에 하나 친박이 당권을 잡는다고 하면은 네. 김무성 전 대표도 뭐 아주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냥 뒤에서 마음 놓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뭐 강하게 움직일 거로 보입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 대권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데 오늘 뭐 친박 중에 실세라고 할 수 있죠. 핵심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원진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유승민,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새누리당이 공천 과정에서 시끄럽고 대구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지만은 이제 새누리당에게 책임을 들어주십시오.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정진석 현 원내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원희룡, 권영진 시도지사 등을 비롯하여 새로 영입되는 인사들이 본인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선 경선을 마련하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구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오늘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진박 감별사로 불렸던 분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는 뭐 모르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서청원 의원의 대표 출마도 그 무산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무리할 필요가 없다. 무리해서는 더 자극된다. 뭐 비박이 뭉칠 수 있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원진 뭐 의원의 속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럴 수 있죠.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가지고는 정말 이제 친박이 배타성을 가져가지고는 안 된다. 열어야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뭐
방향 따라 가지고 이제는 이제 친박 껍데기로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예. 이제 정치라는 게 꼭 뭐 1 아니면 2는 아니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아마 개파 청산을 하고 화합과 통합으로 가자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본인이 최고위원 선거 당선을 위한 전략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내년 대선 구도를 보면 야권은 후보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또 박원순 서울시장, 또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또 뭐 등등 많은데 예. 여권은 지금 마땅한 후보가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의원,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오더라도 전체 표수로 따지면은 야권에 상당히 밀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원진 의원이 최고위원 그 출사표로 이렇게 여권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조원진 의원은 다 껴앉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친박 모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느 쪽으로 당의 분위기가 갈지 전당대회 앞두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를 둘러싼 여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반응을 좀 먼저 들어보시죠. 이제 정국회 가서 국정감사도 있고 하잖아요. 다음에 이제 운영 일정이 잡히면 이번에는 우병우 수석 본인 문제가 다루어질 거기 때문에 불출석을 양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민정수석에게 대통령의 치마폭에 숨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방어막을 쳐주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국민과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경질을 요구하는데 오직 대통령만 현실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운영위에 출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한 발언은 어떤 의도로 읽어야 될까요? 자진 사퇴하라는 간접적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은 참석하지 않은 것을 관례로 삼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정기관들,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이런 부처들을 민정수석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서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공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사적인 문제들이 관련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필요하면은 참석해야 된다, 출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자진 그 사퇴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진다고 보여집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명백한 불법적 행위는 없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사퇴하는 게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로서 언론에 계속돼서 의혹이 터지게 되면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빨리 자진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보여집니다. 운영의 출석이 뭐 시간 끌기 아니냐 이렇게 야권은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정진석 원내대표 좀 낀 것 같아요. 청와대의 기류를 또 보자니 너무 세게 말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야당 입장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지금 7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아까 정기국회 국정감사 운영위원회 이 이야기 하던데 9월, 10월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2달 뒤인데 그럼 2달 동안 이 사람 민정수석 일 하다가 나오라는 거냐. 이 야당은 못 받아들이는 이야기죠. 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민정수석의 주 업무가 고위공직자들이 의혹에 쌓였을 때 이게 법정 판단까지 가기 전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게 성격이 어떻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병우 수석이 우병우 의혹에 대한 진실에 대한 보고서를 써가지고 올려야 돼요. 진경준과 우병우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라는 걸 올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는 거죠. 네. 사퇴 압박은 여야 모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진전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서성교 YTN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